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수동태랑 친해졌죠? 수동과 능동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게 됐고요. 수동태 어떻게 만들었죠? 수동태 부품 비동사와 가분이를 사용해서 동사를 변형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동태를 만드는 건 동사일이다. 현분이 과분이 때문에 수동태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 우리는 동사인데 동사 아닌 동사 같은 준동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준동사는 동사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동사일 때 기억을 잊지 못했어요. 동사일 때 수동태를 만들던 그 기억도 잊지 못했죠. 그래서 준동사인 얘네들도 수동과 능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형에도 준동사지만 부품으로 주로 쓰이니까 우리 아직 현분이 과분이 낯설죠. 오늘 현분이 과분이랑 좀 더 친해질 거예요. 현분이 과분이는 부품으로 쓰기도 하지만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서 만든 존재들이에요.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이건 먼 미래에 만나요. 동사를 형용사처럼 쓴다는 건 사랑하다라는 뜻의 동사 love를 현분이 loving, 과분이 loved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형용사 일을 할 거니까 당연히 명사를 설명할 거고요. 근데 현분이 과분이가 둘 다 같은 뜻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비효율적이라 영어 사람들은 고민했을지 몰라요.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 서술어 자리에 있는 동사의 구조의 변화를 줘서 만들었던 것처럼 준동사도 구조의 변화를 주면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였을 때 기억을 잊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현분이 과분이가 모양은 다른데 똑같이 형용사 일을 하잖아요. 그럼 굳이 현분이나 과분이의 형태의 변화를 줘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둘 중 하나에게는 수동의 의미를, 나머지 하나에게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과분이는 수동태를 만드는 부품일도 하죠. 과분이한테는 이미 수동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과분이와 현분이가 형용사 일을 할 때 과분이가 수동의 의미를 담당하고 현분이가 능동의 의미를 담당합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 love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서 현분이 과분이로 만들면 현분이 loving은 사랑하는이 되고 과분이 loved는 사랑받는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과분이가 수동 느낌을, 현분이가 능동 느낌을 갖는 게 형용사 일을 하는 현분이, 과분이가 가지는 첫 번째 느낌이에요. 첫 번째 느낌이라는 건 두 번째 느낌도 있다는 말이겠죠? 현분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를 말할 때 쓰는 부품 중 하나예요. 물론 그 부품을 어떻게 왜 쓰는지는 미래에 우리가 할 거고요. 과분이는 수동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이전에 일어났다는 걸 말하고 싶을 때 쓰는 부품 중 하나예요. 그 부품 사용법도 역시 미래에 할게요. 그래서 과분이는 수동의 느낌을 가지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이전에 일어났다는 느낌도 가지고요. 현분이는 능동의 느낌을 가지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느낌도 가지죠. 이 느낌을 기억하고 현분이, 과분이가 명사 근처에서 어떻게 명사를 설명하는지, 즉 어떻게 형용사 일을 하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형용사는 명사 앞뒤 근처에 쓰일 수 있죠. 형용사 일을 하는 현분이, 과분이도 명사 앞뒤 근처에 쓸 수 있습니다. 지루하게 만들다는 뜻을 가진 동사 bore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서 현분이 boring, 과분이 bored로 만들었어요. 형용사 일을 하니까 명사의 앞뒤 근처에 쓸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앞에서 설명하는 경우를 볼게요. 남자라는 명사 맨 앞에 현분이 boring을 넣는다면 현분이 boring이 명사 man이 어떤 man인지 설명해 주겠죠? 참고로 준동사는 동사일 때 기억을 잊지 못하죠. 현분이, 과분이도 마찬가지예요. 현분이나 과분이의 주어는요, 형용사 일을 하는 현분이, 과분이가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용사 일을 하는 현분이는 이 두 가지 느낌 중 하나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현분이 boring을 능동 느낌으로 가진 현분이로 바라볼게요. 능동 느낌이 뭐죠? 능동태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온 명사가 행동을 하는 사람, 즉 행위자예요. 아까 현분이, 과분이의 주어는 현분이, 과분이가 설명하는 명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능동 느낌이니까 이 man이 행위자인 거예요. 그래서 boring man은 어떤 남자냐면 지루하게 만드는 남자인 거죠. 형용사 일을 하는 과분이도 이 두 가지 느낌 중 하나로 쓰여요. 여기서 과분이 bored를 수동 느낌을 가진 과분이로 바라볼게요. 수동 느낌은 뭐였죠? 수동태 문장이라는 건 주어 자리에 온 명사가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죠. 과분이 bored는 수동 느낌이니까 과분이의 주어 man은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형용사 의미로 바라보면 지루하게 만들어진 지루해진이 되겠죠. 그래서 bored man이라고 하면 지루해진 남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동사에서 만들어지고 똑같이 형용사 일을 하지만 현분이와 과분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다르죠? 이번에는 성장, 개발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develop을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서 현분이 developing, 과분이 developed로 만들었어요. 현분이는 능동의 느낌 말고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느낌도 있죠. 이 느낌으로 쓰인 경우를 볼게요. 형용사처럼 쓸 수 있으니까 명사 country 앞에서 country를 설명할 수 있어요. country는 나라, 국가라는 뜻이고요. 개발하다를 일어나고 있는 중의 느낌으로 보면 개발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로 볼 수 있죠. 이걸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개발하고 있는 중인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나라를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과분이는 수동의 느낌도 있지만 이전에 일어난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쓰인 경우를 볼게요. 이번에는 country 앞에 developed 과분이를 붙였죠. 개발하다를 이전에 일어난 일처럼 바꿔보면 개발했다가 되겠죠? 그걸 형용사처럼 말한다면 개발이 이전에 일어난 개발한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개발이 이전에 일어난 나라는 선진국이죠. 이미 개발이 완료된 나라일 테니까요. developing, developed는 똑같이 develop이란 동사로 만든 준동사지만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현분이, 과분이가 어떤 느낌으로 쓰였는지는 대부분 문장 속에서 알아챌 수 있는데요. 그래도 헷갈릴 때는 능동, 수동의 느낌으로 먼저 바라보고 그 느낌이 아니라면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난 일로 바라보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점점 더 잘 캐치하게 될 거예요.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fall, 우리는 이걸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서 현분이 falling을 만들고 과분이를 만들 건데 동사 fall은 관종이에요. 떨어졌다, 과거형은 fell, 과분이는 fallen이에요. leap는 잎이란 뜻을 가진 명사예요. 이 앞에 현분이 falling이 오면요, 현분이가 가진 느낌 중 일어나고 있는 일로 바라봐서 떨어지고 있는 잎이 되고요. 이 앞에 과분이 fallen이 오면요, 과분이가 가진 느낌 중 이미 일어난 일로 바라봐서 이미 떨어진 잎이 되겠죠? 현분이, 과분이가 형용사 일을 하는 경우를 더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부담 갖지 말고 봐주세요. 현분이, 과분이는 부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 일을 하기도 하죠. 형용사 일을 할 땐 찐 형용사처럼 생각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영어 사람들은 과분이나 현분이 형태를 그대로 베껴서 형용사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분이 혹은 현분이랑 똑같은 형태의 찐 형용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현분이, 과분이가 부품으로도 쓰이고 형용사 일을 하기도 하니까 아주 살짝 헷갈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서술어 자리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인데 여기 샤크트를 부품 일을 하는 과분이로 본다면 비동사와 과분이니까 수동태 문장인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샤크트를 형용사 일을 하는 과분이로 본다면 I am happy와 같은 구조로 볼 수도 있죠. 샤크트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하게 될 거지만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를 말할 때요. 참고로 이걸 어떤 일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진행 형태, 진행형이라고 부릅니다. 진행형을 만들고 싶을 때, 예를 들어 그는 지금 울고 있어를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비동사와 현분이를 부품으로 써요.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비동사가 있고 현분이가 있으니까 진행형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형용사 일을 하는 현분이로 보면 I am happy와 같은 구조로 샤킹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 왔다고 볼 수도 있죠. 비동사 뒤에 쓰인 단어가 부품으로 쓰인 과분이 현분이냐 아니면 형용사 일을 하는 현분이 과분이냐 이렇게 딱딱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보어는 보충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어 자리에 온 형용사 happy는 주어 I를 설명하죠. 나는 나인데 행복한 나라고. 수동태 문장에서 과분이는 동사의 의미를 담당해요. 여기서 과분이는 주어 자리에 온 대상에게 전해지는 행동, 행위를 나타내죠. 진행형에서도 현분이는 동사의 의미를 담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현분이는 주어가 하고 있는 행동, 행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샤크트를 수동태 부품에 쓰인 과분이로 바라보면 충격을 주는 행동을 받는 대상이 나다? 물론 이렇게 봐도 의미 해석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형용사 일을 하는 과분이로 바라보는 게 과분이 샤크트가 주어인 나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고 보는 게 더 빠르고 쉽게 이해가 가죠. 현분이, 과분이가 부품인지 형용사 일을 하는 건지 헷갈린다면 그 단어가 주어의 상태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surprised가 나의 상태가 놀란 상태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과분이 surprised는 형용사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현분이와 과분이가 부품인지 형용사 일을 하는 건지 구분하려고 영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랑 계속 친해지다 보면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석해야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혼자 공부할 때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아주 살짝 고민했던 부분이라 한번 말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형용사일을 하는 현분이 과분이를 살펴보면서 둘의 느낌 차이를 더 알아볼까요? 여기서 샥드는 동사 샥의 과거형이에요. 과분이가 아니고 동사죠. 그녀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쓰인 샥드는 과분이에요. 과분이는 수동의 느낌이 있죠? 깜짝 놀라게 만들다는 동사에 수동 느낌을 더해서 형용사처럼 쓰면요.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깜짝 논란이었다, 깜짝 놀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까는 비동사의 과거의 was 뒤에 과분이가 왔지만 여기선 현분이가 왔죠? 아까는 과분이를 썼는데 왜 여기선 현분이를 썼을까요? 현분이가 설명하는 대상은 현분이만의 주어라고 했었죠. 여기선 더 뉴스가 문장의 주어이기도 하지만 준동사인 현분이만의 주어라고도 할 수 있죠. 주어 자리에 온 뉴스, 소식이 놀랄 수 있나요? 뉴스는 놀라게 만드는 거지 뉴스가 놀랄 순 없어요. 그쵸? 뉴스는 놀라게 하는 행위자예요. 주어 자리에 행위자가 있다는 건 능동 느낌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능동 느낌의 현분이가 온 거예요. 그 뉴스는 충격적이었다라는 문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겁먹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terrify로 현분이 terrifying, 과분이 terrified를 만들고 그걸 형용사처럼 써볼게요. terrify는 단어가 y로 끝나서 y를 지우고 ied를 붙여 과분이 terrified를 만듭니다. 현분이 terrifying이 쓰였으니까 어떤 남자냐면 겁먹게 만드는 남자예요. 능동의 느낌을 가지는 현분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행위자일 테니까요. 이렇게 과분이 terrified가 오면 겁먹은 남자예요. 수동의 느낌을 가지는 과분이니까 매는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terrified는 동사 terrify의 과거형으로 동사예요. 그 남자는 나를 겁먹게 만들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terrified는 과분이죠. 수동의 느낌이니까 그들이 겁을 먹은이었다, 그들은 겁을 먹었다라는 문장이에요. 경험이라는 명사 experience 앞에 현분이가 올까요? 과분이가 올까요? 경험이 무서움을 느끼는 게 아니죠.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분이 terrifying이 옵니다. 겁을 주는 경험, 무섭게 만드는 경험이니까 무서운 경험이 되는 거고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amaze로 현분이 amazing, 과분이 amazed를 만들 수 있죠. 여기서 amazed는 동사 amaze의 과거형이에요. 그들은 나를 놀라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쓰인 amazed는 과분이죠. 과분이는 수동의 느낌이 있어서 나는 논란이었다, 나는 놀랐다란 문장이에요. 놀라운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데 놀라운 이야기는 누군가를 놀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능동 느낌의 현분이 amazing이 오는 거예요. 어떤 얼굴이 누군가를 놀라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놀란 얼굴을 말하고 싶어요. 그럼 수동 느낌의 과분이가 와야겠죠. 당황스럽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embarrass로 현분이 embarrassing, 과분이 embarrassed를 만들어서 형용사처럼 써볼게요. 그 순간이 당황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이 누군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분이 embarrassing이 와야 해요. 당황스러운 질문이라는 건 그 질문이 누군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현분이가 와야겠죠. seriously는 이런 뜻을 가진 부사예요. 자, 여기서는 왜 과분이 embarrassed가 왔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당황스러워진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내가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embarrassed는 과분이가 아니고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실망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disappoint로 현분이 과분이를 만들어서 역시 형용사처럼 써볼게요. 여행을 다녀 누군가를 실망시킨 거지 여행 자체가 실망스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현분이 disappointing이 왔습니다. You are disappointed. 너는 실망한다라는 문장을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꾼 거죠. 너는 실망스럽니? 란 문장이에요. 네가 누군가를 실망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네가 실망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과분이가 왔어요. 여기서 쓰인 disappointed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녀는 나를 실망시켰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형용사 일을 하는 현분이 과분이를 살펴보면서 둘의 의미 차이를 알아봤어요. 원래 계획은 이번 영상에서 준동사 시리즈를 끝내는 거였는데 투부와 동명이는 어떻게 수동과 능동의 느낌을 내는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진짜로 준동사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기본 형태의 발음은 대부분 사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사의 다양한 변형 형태의 발음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명사도 이렇게 여러 개일 때 쓰는 복수 형태의 발음이 궁금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구글에 검색해보면 된다는 소소한 꿀팁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